은퇴 후 생활비 월 336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기사 제목이나 통계 수치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오늘 저는 이 숫자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왜 이 통계만 믿고 준비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들만큼이 아닌 나에게 맞는 준비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 통계들을 보면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초중반의 금액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으로, 또 다른 금융기관의 보고서에서는 희망하는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지만 실제 조달 가능한 금액은 평균 212만 원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개인의 거주 지역, 건강 상태, 생활 방식, 소비 패턴,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변수들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의 경험담을 보면 한 달 33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더라 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는 참고 자료일 뿐 맹신은 금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호 씨는 여러 매체에서 접한 월 300만 원 초반이라는 적정 생활비 통계를 굳게 믿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을 합하면 그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은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체감 물가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부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는 생활비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뿐인 자녀의 결혼 자금을 일부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큰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이혼하게 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김성호 씨 부부의 노후 자금 일부가 또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은 점점 쪼들렸고 김성호 씨는 통계만 믿었던 내가 너무 안일했다. 자식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며 깊은 후회와 함께 한숨만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 수준과 실제 조달 가능한 자금 사이의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박선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선자 씨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은퇴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도 꾸준히 관리했고 나중에는 주택연금 가입까지 고려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 누구보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은퇴 후 3년째 되던 해 박선자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호흡 곤란과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폐렴, 그리고 폐혈증까지 진행되어 3주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어 꾸준한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해지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주거 관련 비용과 함께 보건의료비가 꼽힐 만큼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선자 씨는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는데 한 번의 감염병이 이렇게 무섭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계의 덫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아마도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려는 심리, 그리고 복잡한 개인별 상황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식비, 주거비,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는 개인차가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지출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 항목들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 실제 기대하는 생활비 사이의 큰 간극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넉넉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 너머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아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연 씨는 주변에서 은퇴하면 그래도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외출이나 외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고 소비 자체에도 큰 관심이 없었던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은퇴 후에도 소박한 취미생활,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자투리 땅에 소규모 텃밭을 가꾸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를 계획한 것이죠. 그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 주로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 원의 비상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총 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세팅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의 과거 직장 경험을 살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컨설팅이나 방과 후 학습 지도와 같은 일을 통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수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에 맞는 나만의 계획이 진짜 계획이죠. 저는 지금 제 노후가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통계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맞춤 생활비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통계 수치는 이제 잊으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 예상되는 변화, 예를 들어 줄어드는 비용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과 늘어나는 비용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을 꼼꼼히 반영하여 나만의 생활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과 변동성이 큰 지출인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등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특히 예측이 어려운 의료비나 경조사비는 별도의 예산을 미리 책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직전 생활비의 70에서 80% 수준을 기준으로 3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계획에 따라 가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정기적 지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특히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보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살고 있는 집의 수리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자동차 교체 시기,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지원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세 번째 핵심 대비책은 바로 3층 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즉 수령 시점과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 등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시 감액 폭이 크고 반대로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 자금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도 크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추가 납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DC형 가입자라면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 상품 역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도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지급금 수준, 초기 보증료나 연보증료와 같은 비용 부담, 그리고 미래의 집값 변동에 따른 유불리,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비책은 제2의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단순히 덜 쓰는 것을 넘어 은퇴 후에도 다시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한 달에 단 몇십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시점에는 가지고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장 내용은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강화하되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이제는 필요성이 낮아진 보장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실손의료보험이나 암, 뇌, 심장질환과 같은 3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장기 간병에 대비한 간병비 보험 등 핵심적인 보장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정보를 듣고도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현재 지출 내역을 한번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연금액은 얼마인지 조회해보고 혹시 가입해둔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가 있다면 현재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면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전문가나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의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노후 준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통계는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월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더라. 는 말에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혹은 안주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맞이하게 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 원. 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통계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하고 구체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착실히 준비한다면 통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만족스럽고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좋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